안녕하세요. 6강 데이터 전처리와 스케일 조정 강의 시작하겠습니다. 우선 전처리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비지도 학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이제 앞선 수업에서 지도 학습에 대해서 배웠는데요. 지도 학습은 X 데이터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타겟이 있습니다. 정답 데이터가 있어서 예측하는 값과 정답 데이터의 오차를 통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, 이 비지도 학습은 정답이 없이 학습하는 것을 비지도 학습이라고 합니다. 비지도 학습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. 비지도 변환과 그 다음에 군집이 있습니다. 우선 비지도 변환이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를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. 어떻게 만드냐면요, 좀 더 쉬운 데이터로 만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. 보통 데이터를 봤을 때 너무 많은 정보가 있으면 우리가 그걸 해석하기가 힘듭니다. 그래서 이러한 원래 데이터를 좀 더 쉽게 해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비지도 변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, 머신러닝 알고리즘에서도 상당히 많이 사용합니다. 그래서 비지도 변환의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. 많은 고차원의 데이터, 즉 특성을 많이 갖고 있는 거를 그 특성을 줄여서 하는 방법, 이러한 거를 차원 축소라고 하는데요. 그래서 이 차원 축소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그 시각화를 위해서 차원을 줄여서 데이터셋을 2차원으로 만드는 것이 일반적인 예입니다. 그리고 비지도 변환으로 또 쓰는 것 중에 하나가요, 텍스트 문서에서 주제를 추출할 때 이때도 많이 쓰고요. 그 다음에 소셜미디어 같은 경우에 뭐 선거나 뭐 총기 규제, 뭐 팝스타, 이러한 주제로부터 일어나는 토론들을 추적을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군집은 데이터를 비슷한 것끼리 그룹을 묶는 작업을 군집이라고 하는데요. 뭐 이런 경우입니다. 여기에 지금 예가 나왔듯이 뭐 소셜미디어에 뭐 사진이 올라왔습니다. 근데 여러 사람들이 막 찍으면 이게 어떤 그룹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데이터를 분류할 때 씁니다. 그래서 그 사진에 있는 얼굴을 추출을 해서 비슷한 사람들 얼굴끼리 그룹을 짓는 겁니다. 그래서 데이터를 비슷한 것끼리 그룹 짓는 거를 군집이라고 합니다. 앞서 얘기한 비지도 학습은요,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. 뭐가 어려웠냐면요, 지도 학습 같은 경우에는 정답이 있기 때문에 비교할 것이 있습니다. 평가를 해줄 수도 있고 이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, 비지도 학습 같은 경우에는요, 현재 이게 올바로 돼 있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고요. 그 다음에 얘를 평가하는 방법이 직접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어려움이 많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이 비지도 학습은 이렇게 어려운데도 왜 쓰느냐? 첫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. 보통 이제 데이터를 더 잘 이해하고 싶을 때 씁니다. 그리고 탐색적인 분석 단계에 있을 때 데이터에 대해서 아니면 모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을 때 그때 많이 사용되어지고요. 보통 비지도 학습은 또 어디에 쓰여지냐면 지도 학습의 데이터의 전처리에 많이 쓰여집니다. 그래서 전처리 단계에서 데이터를 좀 더 쉽게 만들어서 지도 학습 모델이 학습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거죠. 즉 정확도를 높이고 그 다음에 특성수를 줄여줌으로써 메모리, 그 다음에 시간, 이런 것들을 절약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. 이번에는 전처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. 우선 여기에서 알아볼 거는 스케일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앞선 수업에서 우리가 이제 SVM을 배운 적이 있는데, 그때 데이터를 그냥 쓰는 것보다는 전처리 작업을 해주고 학습을 했을 때 좀 더 좋은 성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SVM은요, 데이터의 스케일에 굉장히 민감한 알고리즘입니다. 그래서 전처리가 꼭 필요한 알고리즘 중에 하나입니다. 그러면 그때 사용했었던 알고리즘이 뭐냐면 요거였습니다. 민맥스 스케일러. 그리고선 제가 나중에 이제 얘기한다고 했었는데, 그거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통 일반적으로 쓰는 스케일러는 지금 보이는 이러한 네 가지가 대표적인 형태고요. 자, 스탠다드 스케일러가 있고, 자, 그 다음에 로버스트 스케일러, 그 다음에 민맥스 스케일러, 그 다음에 노멀라이저가 있습니다.
여기가 이제 원본 데이터고요. 원본 데이터 그래프고 오른쪽에 있는 요 그래프들이 스케일러를 통해서 나온 데이터의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. 먼저 스탠다드 스케일러 같은 경우에는 잘 보시면 x에서 평균값을 빼주고요. 이걸 분산으로 나눠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얘가 해주는 건 뭐냐면요. 평균은 0으로 하고 그 다음에 분산 1로 변경시켜 줍니다. 그리고 모든 이렇게 함으로써 어떠한 특징을 갖게 하냐면 모든 특성이 같은 크기를 갖게 해줍니다. 잘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지금 현재 평균 0인 상태에서 분산이 아까 1이라고 했죠.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분포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. 원래 있는 데이터에서 좀 많이 축소되어지면서 모양이 이동되어졌죠. 자, 두 번째는 로버스트 스케일러인데요. 통계적인 측면에서 스탠다드 스케일러하고 같은 형태를 띠고 있지만 다른 건 뭐냐? 아까 앞에서 사용했었던 요 평균 대신에 중간값을 사용합니다. 4분위의 중간값을 사용하고요. 자, 그리고 이 밑에는 4분위 값을 사용합니다. 3, 4분위와 1, 4분위를 뺀 값으로 나눠줍니다.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? 우선 중간값을 사용하기 때문에요. 얘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이상치 데이터라고 하죠. 많이 벗어난 데이터. 이러한 데이터의 영향이 굉장히 적습니다. 그래서 이상치 데이터를 제외하고 싶을 때 영향을 덜 받은 상태에서 스케일을 하고 싶을 때 그때 사용하는 방법이 요 로버스트 스케일러입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민맥스 스케일러를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. 민맥스 스케일러는 원본 데이터의 가장 작은 값을 빼주고요. 그 빼준 값을 큰 값에서 작은 그 x 값들 중에서 가장 큰 값과 작은 값을 빼주는 것을 나눠줍니다. 이렇게 되어지면 값이 어떻게 변하느냐? 이렇게 0과 1 사이 안에 해당하는 데이터들, 이 사각형 영역 안의 데이터들이 몰려들게 됩니다. 이때 사용하는 게 민맥스 스케일러고요. 마지막으로 노멀라이저는 만드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는데 L1 노름하고 L2 노름, 자, 그 다음에 맥스 값으로 나눠주는 겁니다. 그러면 얘는 어떠한 특징을 갖게 되냐면요. 벡터의 스케일러에 해당하는 그 값들이 영향이 없습니다. 상관이 없고 그 대신 뭐에 영향을 받냐면요. 각 데이터의 방향에 영향을 받습니다.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지름이 이렇게 1인 형태 안에 데이터들을 위치시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데이터 포인트가 다른 스케일을 조정할 때 요거를 사용을 하는데요. 그래서 여기에는 뭐만 영향을 받냐? 데이터의 방향만 중요할 때 이때 이 노멀라이저를 사용을 합니다. 그래서 총 4개가 있죠. 스탠다드 스케일러는 평균 0, 그 다음에 분산 1인 상태의 데이터를 만들 때 쓰는 거고, 로버스트는 이상치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영향을 받지 않고 스탠다드 스케일러처럼 쓰고 싶을 때 쓰는 거고, 민맥스 스케일러는 해당하는 데이터가 이 영역 안에서 사용되어지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. 그걸 만들 때 사용하는 스케일러가 민맥스 스케일러. 그리고 노멀라이저는 벡터의 길이에 상관없이 데이터의 방향만이 중요할 때 그때 사용하는 방법이 이 노멀라이저입니다.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